불륜녀가 친권을 요구했다. 그녀의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제가 아이 엄마예요. 친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가 제 아이의 친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낯선 전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닦으면서 저는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요즘 회식이 잦아서 혼자 먹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에 거품이 묻어 있었지만 급한 전화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얼른 손을 닦았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일반 번호였죠.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유치원에서 거는 건가 싶었어요. 선생님이 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 연락드리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스팸 전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텔레마케터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이 여자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수세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민준이 아빠 아시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 이름이에요. 6살 된 제 아들. 왜 낯선 여자가 남편을 민준이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제가 그분이랑 연락하면서 지낸 사람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그대로 멈췄고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만 공허하게 들렸죠. 수세미가 손에서 떨어져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몸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아빠 얘기로 연락드렸어요. 불편하시겠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그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랑 민준이 아빠가 1년 정도 만났어요. 1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1년이라니. 365일. 12달. 52주.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 핸드폰을 화장실에까지 들고 간다는 것, 제 눈을 잘 안 마주친다는 것, 스킨십이 줄어든 것. 그 모든 신호들을 저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거예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 여자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낯선 여자 앞에서요.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아이 아빠 얘기로 연락드렸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이 전화를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대본을 준비해온 것처럼.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여자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헤어진 지 2달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임신.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요. 제 남편의 아이를. 처음에는 지울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낳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마치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게 묻어났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 아빠한테도 얘기했어요.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받아들였다고요? 남편이?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임신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 말씀드려야 할 게 더 있어서요. 친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침묵이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 아빠가 두 아이를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 아이? 민준이와 그녀가 낳을 아이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친권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친권.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친권이라고요? 제 아들의 친권을요? 저도 이게 좀 이상한 얘기라는 거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현실적? 이게 현실이라고요?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임신을 하고 친권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요? 민준이 아빠가 두 아이를 다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한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공포였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님이 키우시고 제가 낳을 아이는 제가 키우면서 아이 아빠가 저희 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이 여자가 지금 제 아들은 제가 키우고 남편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요? 물론 양육비는 받으셔야죠. 민준이 아빠가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친권은 제가 낳을 아이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불륜녀의 당당한 요구.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시게 되면 어차피 양육비 받으면서 민준이 키우실 거잖아요. 근데 아이 아빠가 새 가정을 꾸리면 그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지금 제게 경제적 논리를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 제안을 하는 것처럼. 제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가 저한테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준이 친권은 어머님이 갖되 양육비는 최소한으로 받으시고요. 대신 아이 아빠가 저희 아이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최소한으로? 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요. 그러면 아이 아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저희 아이도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고요. 저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제 남편의 돈을 자기가 독차지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갈 양육비를 최소화하고 남은 돈은 다 자기 아이한테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 아빠가 저한테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1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겠죠. 저희가 헤어진 것도 제가 임신 사실을 얘기하면서 부담을 느끼셔서 그런 거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고요? 제 남편이 이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고요? 저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어제 통화했는데 아이 아빠도 책임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먼저 연락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 서로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합의. 이 여자는 지금 저랑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처럼.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제 아이만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도 민준이만 집중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게 서로한테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법 얘기를 꺼내는 그녀의 태도. 잠깐만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임신을 하고 이제 친권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저희는 진심으로 만났어요. 진심? 유부남과 만나는 게 진심이라고요? 어머님 화내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
이 여자가 지금 저랑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제 아이도 아이 아빠의 자식이니까 인지청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 이 여자는 벌써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법적인 권리까지 확인한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 원하시면 법적으로 가도 돼요. 근데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소송 걸고 법원 다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녀는 마치 제게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합의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싸우든지.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아이 아빠가 두 아이한테 다 양육비를 줘야 하면 한 아이당 받는 금액이 줄어든대요. 당연하잖아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나눠야 할 몫이 늘어나니까. 이 여자는 계산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을 두 아이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민준이가 받을 양육비가 줄어든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제 제안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은 민준이 친권 갖고 계시고 저는 제 아이 친권 갖고 대신 양육비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거죠. 어차피 아이 아빠가 저희랑 살 거니까요. 같이 산다고요? 네. 저희 재혼할 거예요. 아직 이혼 안 하셨으니까 일단 이혼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혼하는 거죠.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제 남편과 재혼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아이 아빠가 힘들어지니까 적당히 선에서 합의하시면 어떨까요? 적당히? 이 여자가 지금 제게 위자료도 적당히 받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공포.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 끊기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 말 이해하세요? 이해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임신을 하고 이제 제 아들 친권까지 건드리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건드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제안을 드린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요. 나쁘지 않다고요? 내 남편을 빼앗아가는 여자가 나한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것도 좀. 그냥 선택의 문제죠. 아이 아빠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 남편이 이 여자를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 아빠가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남편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생각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만나면서 아이 아빠가 많이 웃으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해해줬거든요. 어머님은 아이한테만 집중하시고 남편분한테는 신경을 잘 안 쓰신 것 같던데요. 제가 신경을 안 썼다고요? 저는 매일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봤는데 그게 신경을 안 쓴 거라고요? 아이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외롭대요. 어머님은 항상 피곤해하시고 대화도 잘 안 하시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어요. 혹시 이게 진짜일까? 남편이 정말 저한테 불만이 있었던 걸까? 제가 남편을 소홀히 한 걸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이 여자의 말일 뿐이에요. 남편의 말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 정말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머님,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손해. 이 여자는 제게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정이 무너지고 제 남편이 떠나가고 제 아들의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게 되는 상황에서 손해를 계산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드린 제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한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어머님은 민준이랑 잘 사시고 저는 제 아이랑 아이 아빠랑 잘 살고 굳이 법정에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법정, 싸움. 이 단어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법정에 가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제 연락처 저장하세요.
생각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너무 오래 끌면 안 좋으니까 일주일 안에 답 주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이 여자는 제게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피, 아내의 붕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벽시계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6시까지 유치원에 가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지 무서웠습니다. 혹시 그 여자 말이 맞는 거라고 하면 어떡하죠? 혹시 정말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었다고 하면? 혹시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하면?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신호음만 울렸어요. 3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요. 급한 일 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5분을 기다렸어요. 10분을 기다렸어요.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저는 화장을 고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발라졌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입술을 찌르고 말았어요.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제 아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됐어요.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나. 우리 가족. 민준이가 그린 가족에는 엄마와 아빠와 민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당장 전화해요. 안 그러면 회사로 찾아갈 거예요. 30분 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래? 회의 중이었어. 집에 언제 와요?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회식 취소하고 당장 집에 와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요. 남편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할 얘기 아니에요. 집에 와요. 알았어. 일찍 빠져나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 건 밤 9시였어요.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진짜 싸움.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조금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늘 전화 받았어요. 전화? 여자한테요. 당신이랑 1년 동안 만난 여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그리고 이내 무표정해졌습니다. 그게 임신했대요. 당신 아이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1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미안하다고요? 그 여자가 친권 이야기를 하던데요. 민준이 친권은 나한테 주고 자기 아이 친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그리고 당신은 자기랑 재혼하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몰라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어요? 임신한 건 알아. 근데 친권 이야기는 처음 들어. 그럼 임신한 건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2주 전에 들었어. 2주. 남편은 2주 동안 다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을 하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를 내는 건 남편 쪽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2주 동안 생각한 게 뭐예요? 결론이 뭐냐고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요. 그 여자가 그러던데요. 어제 통화했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는 받았어. 근데 다시 만나기로 한 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했는데요? 일단,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했어. 책임진다고요? 다른 여자의 아이를 책임진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육비는 줘야지. 내 아이니까. 내 아이. 남편이 그 여자의 뱃속 아이를 내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는 당연히 내 아들이지. 두 아이 다 키울 수 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재혼하자고 했어요? 응.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요? 거절했어. 진짜요? 진짜야.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우리 가족. 이제 와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1년 동안 바람 피울 때는 가족 생각 안 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여자 아이도 책임지고 우리 가족도 유지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좀 줘. 생각 좀 하게. 시간이요? 그 여자는 일주일 안에 답 달래요. 일주일? 네. 합의할 거냐, 법적으로 갈 거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변호사를 찾은 이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빠 없이 자라야 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님은 민준이랑 잘 사시고 저는 제 아이랑 아이 아빠랑 잘 살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친권 소송 변호사. 검색 결과가 수십 개 나왔습니다. 리뷰를 읽었어요. 덕분에 친권 확보했습니다. 위자료 잘 받았어요. 상대방 유책 입증 성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제 이야기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첫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그날 오후 3시. 민준이를 시댁에 맡기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의 전화, 남편의 불륜, 임신 사실, 친권 요구까지. 남편분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나요? 네, 인정했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증거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그런 것들이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증거.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유책 배우자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고 위자료를 물어야 하고 친권에서도 불리하다고요. 상대방 여성이 친권을 요구한다고 하셨죠? 네. 제 아들 친권은 저한테 주고 자기 아이 친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상대방 여성은 고객님의 아드님과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친권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남편분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친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소송이요? 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을 누가 가질지 정해야 하는데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제가 엄마인데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엄마라고 해서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 양육자였던 엄마가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요. 특별한 사유. 그게 뭘까요? 그리고 남편분이 상대방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인지하면 그 아이도 법적으로 남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요? 양육비를 두 아이에게 나눠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여자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남편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아이가 나눠 가져야 하니까 민준이가 받을 양육비가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남편분과 대화를 해보세요. 이혼할 건지 아니면 혼인을 유지할 건지, 그리고 친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럼 고객님이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시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싶으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혼, 친권, 양육비, 소송. 이 단어들이 이제 제 삶의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밖이야. 오늘 일찍 들어갈게.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저는 변호사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니 어쩌면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레고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모르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들어야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혼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